우리는 벤치를 벗어나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공원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어둠이 더 짙은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나무짚을 스치며 바스락거렸고 멀리서는 개 짖는 소리와 자동차 바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한 그루 나무를 짚으며 멈췄습니다. 숨결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강우 씨, 나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줘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연애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이강우입니다. 46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결혼은 했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년 만에 갈라섰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론 끝났지만 마음속에 남은 균열은 아직도 제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혼자 산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네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말하지만 외로움이란 게 그렇지가 않더군요. 낮에는 영업을 핑계 삼아 사람들을 만나고 술자리를 채우지만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그때서야 진짜 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끔은 외로움이 너무 깊게 파고들어서 돈을 주고 업소 여자를 불러 몸을 섞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의 위안일 뿐, 끝나고 나면 마음은 오히려 더 허전해졌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금방 식고 그 뒤에 남는 건 공허한 방과 나 자신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원래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사업 특성상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 테니스나 골프를 치는 자리가 잦았는데 그게 제 건강을 망쳤습니다. 젊을 땐 괜찮았는데 무리하다 보니 어느 순간 어깨가 나가버린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삶을 또다시 흔드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병원에서 저는 오랜 세월 묻어둔 이름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유선이었습니다. 유선은 대학 시절 제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와 연인의 경계선 어딘가에 서 있었지요. 늦은 저녁 도서관 앞에서 커피를 함께 마시며 나눈 대화, 아무렇지 않은 척 웃다가 스치던 손끝. 그런 순간들이 제겐 오래도록 설레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제 오랜 친구 지성도 유선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저 유선과 나 사이에 흐르는 공기를 믿었고 언젠가는 확실한 고백으로 이어질 거라 막연히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군대를 가면서 모든 게 어긋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연락도 뜸해지고 돌아왔을 땐 이미 그녀 곁에 지성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어 있었고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나중에야 들은 얘기로는 그녀도 한때 흔들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인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시기가 엇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그 마음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다시 그녀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성의 소개로 그 병원을 찾게 되었고 치료실 문을 열었을 때 하얀 가운을 입은 유선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강우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짧은 호흡 사이로 예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치료는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제 어깨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묵직한 통증은 조금씩 풀려갔지만 제 가슴은 도리어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단순히 의사의 동작이어야 했지만 제게는 오래된 감정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불쏘시개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돌렸지만 눈앞에 그녀는 대학 시절 기억 속의 유선과 겹쳐지며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매끈한 피부, 옆모습에서 드러나는 고운 코선, 환하게 웃을 때의 입술 곡선. 세월이 흘렀어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히려 중년의 기품이 더해져 지금의 그녀가 그때보다 더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치료가 끝나갈 즈음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우 씨, 괜찮으세요? 통증은 좀 줄었죠? 그 순간 저는 대답 대신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를 누르던 손길, 뒷모습으로 보이던 곡선, 가운 아래로 정리된 각선미가 제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환자와 치료사, 지성의 아내와 그의 친구라는 경계가 명확했지만 제게는 그 경계가 아득히 멀리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치료는 어느새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깨 통증을 고치기 위해 들렀던 곳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녀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병원을 찾는 더 큰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 얘기, 병원 얘기, 그리고 가끔 꺼내는 대학 시절의 추억들. 겉으로는 평범하고 가벼운 대화에 불과했지만 그 속에 묻어나는 온기와 울림은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 충분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는 괜히 하늘이 더 환해 보였고 집에 도착해도 그녀의 웃음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이건 치료일 뿐이라고, 그 이상은 넘보지 말자고. 하지만 마음은 제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깨를 눌러주며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오래 덮어두었던 감정은 다시 살아나 제 안에서 숨결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일부러 돌아서라도 그녀가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조금 더 먼 길이었지만 굳이 다른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핑계를 스스로에게 대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통증만 해결하려면 더 가까운 병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하지만 제가 원한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녀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녀와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옛날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시간을 잠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치료실에서 그녀가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것만으로 하루의 피로가 풀렸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아이들 이야기를 꺼낼 때 그녀의 목소리가 피곤한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지친 하루를 그녀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놓쳐버린 젊은 날의 조각을 지금이라도 잠시 붙잡아 두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녀와 나눈 대화는 특별할 것도 없었지만 제겐 가장 값진 휴식이었고 하루를 버틸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가끔은 지성과 유선의 초대를 받아 그들 집을 찾기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앉아 밥을 먹고 웃을 자리인데 그날은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이 삼촌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 티가 가득한 아이들이었는데 한 녀석은 지성을 꼭 닮아 있었고 다른 한 녀석은 유선의 얼굴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저 아이들이 웃으며 제 품에 안겨들 때마다 알 수 없는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속으로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이 행복은 내 몫이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물론 헛된 상상일 뿐이었지만 술처럼 은근히 스며들어 오래도록 맴도는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지성이 술잔을 기울이고 유선이 아이들을 챙기며 바삐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은 이상하게 복잡했습니다. 웃고 떠드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지만 그 웃음 속에 제가 낄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셋이 함께 웃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제겐 낯설고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삼촌 또 와요 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억지로 손을 흔들며 돌아섰지만 차 안에 앉아서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허무와 후회 같은 것들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자주 그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날 때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거래처 사람들과 술잔을 나눌 때도 불쑥불쑥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그리움이라 하기엔 너무 강했고
미련이라 하기엔 너무 오래된 감정이었습니다. 지성은 예전부터 바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해외 사업팀에 있다 보니 출장도 잦았고 술자리나 모임에 끌려다니는 날도 많았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성실하고 추진력 있던 친구였지만 그런 성실함이 결국 가족보다는 일을 더 가까이 두게 만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성이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은 건 치료실에서였습니다. 유서는 평소처럼 제 어깨에 따뜻한 팩을 올려주며 무심한 듯 말했지요. 강우 씨, 지성이 이번에 미국에 몇 달간 가 있어야 돼요. 혼자 지내려니까 좀 막막하네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공허함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꾹 눌러주는 그녀의 손끝에 힘이 조금 더 실린 것도 느껴졌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며칠 뒤 치료가 끝나갈 무렵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응. 무슨 일 있어요? 그냥 같이 술 한잔 하고 싶어서요. 요즘은 집에 가도 대화할 사람도 없고 혼자 있자니 더 쓸쓸하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망설였지만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이런 자리도 괜찮겠네요. 우리는 근처 한식당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은 작은 테이블, 옆자리의 웅성거림이 배경음처럼 흘러갔습니다. 소주잔이 몇 번 오가자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강우 씨는 혼자 지낸 지도 꽤 됐죠? 네, 벌써 10년 다 돼 가네요. 처음엔 그냥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오래 혼자 있다 보니 이게 자유가 아니라 외로움이더군요. 그녀가 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이랑 살긴 하지만 요즘은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같아요. 집에 있어도 대화가 없어요. 밥상에 앉아도 서로 휴대폰만 보고 하루가 그렇게 흘러가요. 저는 잠시 술잔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마음속에 묻어둔 말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이 컸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이 제 혀를 풀었습니다. 유선아, 사실 나는 내가 지성이랑 결혼했다는 얘기 듣고 한동안 제대로 숨 쉬는 것 같지가 않았어.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내 옆에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군대 간 사이에 다 놓쳐버렸잖아. 그때 용기만 냈다면 아마 지금은 내 옆에 있었을 거라고 나는 아직도 가끔 생각해.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평생 후회하고 살고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 때문인지 오래 묻어둔 감정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제 손등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제 손을 덮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강우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그 후에 내가 없애줄까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농담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오랜 세월 쌓여있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술잔보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 맴도는 말보다 그녀의 눈빛이 더 강하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술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선명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고 걸음걸이는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손은 이미 서로의 체온을 붙잡고 있었고 누구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개엔 서로의 체온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은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강우 씨, 오늘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나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는 오래 잊고 있던 인간적인 체온이었고 동시에 앞으로 감당해야 할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 안에서 조금씩 힘을 잃어갔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끝내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어지럽게 흘렀습니다. 20살 시절 도서관 앞에서 나누던 웃음, 군대에 입대하며 놓쳐버린 그 짧은 시간, 그리고 지금 이 호텔방 안에 우리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평생 기다려온 순간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환하게 채웠습니다. 현실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공기의 차가움은 밤새 불타올랐던 열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잠에서 깨어나 조용히 옷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옷을 입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애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로 하면 지금 이 순간의 무게가 너무도 버거워질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아직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셔츠 사이로 드러나는 곡선,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가방을 챙기는 손길. 저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눈에 담아두려 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언젠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호텔 문 앞에서 그녀가 잠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지만 어딘가 떨리는 손길이었습니다. 강우 씨, 오늘 일 후회하지 말아요. 나도 안 할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서로를 너무 깊이 건드려 버렸으니까요. 호텔에서의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서로 눈을 피하려고 해도 이미 체온을 나눈 기억이 가슴속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실에서 마주 앉아 있을 때면 눈길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의 숨결이 되살아났습니다. 유서는 여전히 환자를 대하는 치료사였고 저는 사업을 꾸려가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만 아는 비밀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커피라도 마실까요? 하는 가벼운 말에서 시작했지만 곧 저녁을 함께 먹고 술잔을 나누며 밤을 길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렇지 않게 영화관으로 향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날은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극장 안은 어둑했고 커다란 스크린에서 빛이 번쩍거렸습니다. 배우들의 격정적인 대사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화면은 침대 위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속삭임과 함께 옷이 벗겨지고 뜨거운 키스가 이어지는 장면. 객석은 숨죽여 화면을 바라봤지만 제 시선은 오히려 옆에 앉은 유선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장벽마저 허물어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운동도 핑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상 테니스를 자주 치곤 했고 그녀도 원래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주말 이른 아침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 시간을 핑계 삼아 그녀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그녀의 집 근처로 갔고 우리는 아무 일 없는 듯 인근 공원 테니스장으로 향했습니다. 라켓을 들고 뛰는 동안 땀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싱그러웠습니다. 공을 주고받는 단순한 행위조차 우리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으로 변했습니다. 라켓을 세차게 휘두를 때마다 웃음이 터졌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로를 향한 시선이 숨길 수 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벤치에 나란히 앉아 물을 마시며 그녀가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냥 평범한 연인 같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놓친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씩 메우는 것 같아.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명 남편에게는
보여주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건 설렘과 불안, 그리고 오래 묻어둔 욕망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땀이 채 식기도 전 우리는 곧장 차로 향했습니다. 가끔은 밤늦게 그녀가 시간을 내어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조심스레 집을 빠져나와 저와 만났습니다. 저는 늘 그녀의 아파트 근처로 차를 몰았고 우리는 공원 나무숲 사이 벤치에 앉아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어둠 속에선 세상의 시선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멀리 희미했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숨결만이 가까이서 부딪히며 은밀하게 흘렀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우 씨, 가끔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그때 놓치지 않았다면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는 담배를 비벼 끄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매일 그 생각해. 아마 지금쯤 우리 둘만의 집에서 같이 늙어가고 있었을 거야. 그녀는 잠시 웃었지만 이내 눈가가 젖었습니다. 바보 같죠? 이렇게 늦은 밤에 나와서 이런 상상이나 하는 게. 아니야. 바보는 나야. 그때 용기 하나 못 내서 지금 이렇게 후회하며 사니까.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후회가 조금은 덜해졌어요. 내 마음은 그래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더 깊이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욕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그녀와 차 안에서 대화하고 농담을 나누고 하루의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그 시간이 제겐 가장 큰 위로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강우 씨, 이쪽으로 와요. 우리는 벤치를 벗어나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공원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어둠이 더 짙은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나무짚을 스치며 바스락거렸고 멀리서는 개 짖는 소리와 자동차 바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한 그루 나무를 짚으며 멈췄습니다. 숨결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강우 씨, 나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줘요. 우리는 세상에 단둘이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숨겨줬지만 동시에 언제든 폭로할 수 있는 칼날 같은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긴장과 두려움이 오히려 더 깊은 쾌감으로 변해 제 정신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위험했고 미쳤고 동시에 가장 살아있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운동을 하고 술잔을 나누며 밤을 채웠습니다. 때로는 차 안에서, 때로는 공원의 어둠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한 외로움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놓쳐버린 인생의 조각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언젠가는 다시 현실의 벽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였을까요? 우리는 매번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공원에서의 그날 밤 이후, 저는 그녀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밤마다 차를 몰고 나갔고, 그녀는 아이들을 재운 뒤 몰래 시간을 내왔습니다. 대화와 농담, 사소한 일상 공유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의 갈증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차 안에서, 때로는 인적 드문 공원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마다 위험과 긴장이 짜릿함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지성이 8개월 만에 귀국했습니다. 출장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심하고 차갑던 태도가 아니라 한결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 여행 끝에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이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우 씨,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성이 이번 출장 다녀오면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미국에서 혼자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계속 생각했대요. 가족들이 옆에 있을 땐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혼자 지내면서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크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거기서 매일 혼자 밥 먹고 주말에도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 목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대요. 나한테 무심하게 굴었던 것도 다 후회된다고 했어요. 가까이 있을 땐 소중함을 몰랐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비로소 알게 됐다고. 유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해요. 나한테 잘할 거고 아이들한테도 더 신경 쓰겠다고. 그냥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알던 지성이랑은 달라 보였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의 단단함도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유선은 잠시 침묵하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제가 알던 따뜻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우 씨, 그래서 나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사이.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그 말을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유선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우 씨,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이랑 보낸 시간 절대 가볍게 생각한 적 없어요.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솔직했던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랑 있을 때 나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지성이 이제 달라지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내가 그걸 버리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소중해도 나는 결국 가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속으로 무너졌지만 겉으로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혹시 이번에는 나를 선택해줄지도 모른다고 바보같이 기대했던 건 사실이야. 유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강우 씨, 정말 고마워요.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내 외로움, 내 공허함 다 채워줬어요. 그래서 미안하고 또 고마워요. 그녀의 손끝이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가 여전히 끌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손길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니 더는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후 저는 사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성이 정말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를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성은 늘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가난하게 자란 탓인지 그는 돈과 명예를 무엇보다 우선시했습니다. 승진을 위해선 무리도 불사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보다 상사의 한마디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 못 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귀국 이후의 지성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유선과 저는 이제 자주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가끔 올리는 인스타그램 사진 속에서 그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생전 가지 않던 가족 여행을 다녀온 흔적이 보였고, 놀이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탄 회전목마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가는 뒷모습, 아이들과 함께 캠핑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기는 장면, 그 모든 사진 속 지성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도자기를 빚으며 웃는 장면, 아빠와 함께 연을 날리는 사진, 심지어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작은 생일 이벤트까지 챙기는 모습까지 저는 사진을 스치듯 보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진짜로 달라졌다는 것을. 도대체 미국에서 8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길래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보면 꼭 아프리카에서 몇 년 살다 돌아온 사람처럼 지금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웃는 유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내가 함께할 수 없었던 그 행복, 잠시 내 곁에 있었던 그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사실. 저는 술잔을 기울이며 사진 속 미소를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미련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그 작은 가능성에 기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결국 그녀는 다시 남편 지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것을. 아무리 내가 그녀를 갈망해도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는 결국 가족이 자리 잡고 있음을, 그 어떤 열정도 아이들과 가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걸. 저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인연이란 건 결국 그렇게 흐르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법이니까요. 밤늦게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녀는 제게 잠시 머물다 간 바람 같았습니다. 뜨겁고 강렬했지만 붙잡으려 하면 사라져버리는 바람. 그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어 이 미련과 추억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